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의료 분쟁 관련 사건입니다. 최근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은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고 국가기관의 조정으로 해결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요.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의료 분쟁에서의 중재 절차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이 아니라 중재 합의를 통한 중재 절차 또는 행정적 중재 조정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속성과 전문성,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찾기도 하는데요.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의료 분쟁에서의 중재 절차인데요. 많이 들어본 의료 소송하고 이제 중재 절차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 의료 소송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의료 과실과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최소 1심 기준으로 3년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네, 감정인 선정 내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의료 분쟁 조정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감정과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데 이제 의료 분쟁 조정법 제29조 제9항에 따르면 병원의 동의 없이도 의무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가수 신해철 가수가 사망하게 되면서 그때 개정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 요건으로는 뭐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불명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증증 장애인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병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조정 외에도 중재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병원과 환자의 분쟁에 대해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있으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중재 판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법률 규정에서는 이제 중재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중재법이라는 별도의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재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중재인의 판정에 의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라서 이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있고요. 네. 또 당사자들이 중재 규칙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중재 신청하게 되면은 국내 중재 같은 경우에는 100일 이내, 국제 중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제 중재 판정이 나오고 이 중재 판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중재 신청으로부터 100일 내에 국내 중재에 대해서 판정을 하게끔 규정을 두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볼 수 있겠네요. 소송에 비하면 아주 3-4개월 정도 만에 결론이 나온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네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중재 같은 경우는 미리 앞으로 생길 어떤 분쟁의 전부나 일부를 중재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게 되면 법원에 소가 제기됐을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 중재 합의가 있었다라는 항변을 했을 때는 그 소는 각하가 되게 됩니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판 권한이 없다 이런 판단이겠군요. 네,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재인이라는 사람이 선정이 돼서 그 법원의 판사처럼 판단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100일, 6개월 이런 짧은 시간 안에 판정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의료 사건의 중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의뢰인 같은 경우는 가슴에 좀 이물감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을 해서 봤더니 악성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수술 후에 또 멍울 같은 것이 확인해서 봤더니 암의 재발이 확인돼서 다시 절제술을 받았고요. 네. 그 이후에도 좀 유사한 증상이나 통증이 있어서 그런 재발 여부를 좀 확인해 달라고 그 병원에 호소를 했는데 확인되지 않고 지체되면서 이 의뢰인이 그냥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재발뿐만 아니라 전이까지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좀 저에게 요청을 하였고요. 의뢰인은 저에게 사건 맡기고 사실 2주 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가 한 명 있었고 그 유족인 자녀를 대리해서 저희가 절차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악성암 같은 경우는 사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인과관계 문제가 치열하게 다툼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실이 있더라도 어차피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좀 그런 인식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인과관계 문제로 좀 손해배상 책임이 잘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의료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서 과실 부분과 인과관계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주장을 하였고 그 절차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의료 소송에서 어려워 보이는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중재 절차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이제 의료 분야 외에도 중재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여러 곳이 있죠. 네. 사실은 의료 분야 외에도 그 중재법에 따른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경우에 이 중재 절차들이 기업이나 어떤 그 상업 관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하나 사건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의뢰인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관련해서 기획과 디자인, 개발 총 3차 프로젝트로 구분된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들어달라 이런 거군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달라. 네, 그것을 이제 어느 업체에게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3차 개발 완료일이 지나도록 이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해결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런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의뢰를 받은 그 업체는 개발을 다 완료했다. 그러니까 대금을 빨리 지급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은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해지 통보를 하게 되었고요. 당시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맡길 때 그 계약서에 중재 규정이 있어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절차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서비스 제공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들을 입금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확인 판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지체 상금, 지체 손해금 같은 것도 지급하라는 판정을 아주 빠른 기간 내에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소송의 확정 판결과 중재 판정도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럼 중재가 갖는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중재는 비공개 심리가 가능한 절차입니다. 소송이 공개 심리를 한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또 중재는 전문 중재인이 하루 한 개의 사건에 집중해서 구술 심리를 진행한다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또 각 분야 중 그 특수 분야의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법원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받게 될 수가 있죠. 또 가장 큰 것은 중재는 단심, 한판 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과 달리 3번 싸우지 않아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곳을 중재기관 그리고 중재 절차로 삼아서 중재 합의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들의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의료 분쟁에 있어서 이제 중재 절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장점이 많지만 사실 또 짧게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또 굉장히 많은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소송의 경우에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반면에 중재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또 집중 심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어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략이 되는 반면 짧은 시간에 승부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법적 조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의료나 언론, 기업이나 IT, 무역 등의 어떤 전문 분야 분쟁 해결에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중재 절차의 경우에 이 단심제로 집중 심리로 조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막상 사안을 들어가 보면 전문가인 중재인이 워낙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사실관계상으로 이제 중재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편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